네, 안녕하십니까.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. 오늘은 그 탄소배출권 시장의 이해 9번째 시간으로 그 시장 안정화에 대한 얘기들, 그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. 이 시장 안정화는 그 마켓의 어떤 변동성이 크거나 할 때 그 정부가 어떤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그런 그 기준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해마다 그 기준이 이제 경신이 되는 거죠. 새롭게.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31일이고 해서 그 직전 2개년도 데이터들을 가지고 21년도에 대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. 지금 슬라이드의 2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월간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. 이제 거래량하고 가격에 대한 것들. 그래서 15년도부터 올해 2020년 12월 달까지 월간 거래량하고 월간 가격 수준을 이렇게 2페이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빈티지마다 그 이행 연물마다 어떤 빈티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가중평균한 거래량에다가 가중치를 둔 상태에서 가중평균한 값을 이렇게 연두색 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평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완만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풋 변수로, 인풋 값으로 해서 요 먼슬리 기준의 그런 데이터가 이제 필요로 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거래량도 마찬가지거든요. 뭐 직전 2개년도 뭐 전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조건도 우리는 이제 같이 데이터화해서 이 페이지에 있는 값을 이용한 뒤에 상하한 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잡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3페이지에는 이제 저희가 그 시행령 법령에 의거해서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건 아마 저희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 번 더 뭐 새롭게 이제 21년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3쪽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.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발동될 가능성이 큰 조건은 2번 조건하고 3번 조건이 되죠. 그리고 이 4번 조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입을 하겠다,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, 그러니까 뭐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거래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네 번째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그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두리뭉실한 그런 상황이고요.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두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거가 되죠. 이 첫 번째 거는 뭐 6개월 연속 평균이 뭐 직전 2개년도 연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야 된다. 이 조항은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 3배 이상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항하고 세 번째 조항, 이 두 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개입이 되는 거죠. 이제 너무 가격이 올랐을 때 거래량하고 가격 조건을 이제 충족할 때 발동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.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 개입이 되는 거죠.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직전 2개년도 평균 가격에다가 뭐 60% 감안한 그 상태를 이제 하단에 어떤 그 발동 요건의 가격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자, 다음 4페이지는 이제 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21년도 상한 밴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 영역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은 월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래량 가중한 그런 마켓 가격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직전 2개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15, 16년 데이터는 없죠.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선이 기준이 17년도부터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기준은 15, 16년 동안 이제 발동이 안 됐던 거죠. 왜냐하면 직전 2개년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17년도부터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된 거죠. 그래서 빨간색 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, 그 밑에 있는 점선이
이런 것들이 이제 직전 2개년도 평균 값이거든요. 이 평균 직전 2개년도 데이터 가지고 거래량 누적 가중 평균을 산정하게 되면 그 기준이 기준 가격이 되거든요. 그 기준 가격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. 그래서 요 기준 가격이 이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직전 2개년도부터 요 빨간색 선에 대한 값들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이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마련이 됐고요. 그래서 요 빨간색 선은 이제 마켓에 대한 가격이고 나머지 요 점선하고 여기 음영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이제 뭐 직전 2개년도 누적 평균 가격에다가 곱하기 3한 거, 곱하기 2한 거, 곱하기 0.6한 거, 그 레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는 요 기준 가격에다가 곱하기 3한 레벨, 기준 가격에다가 곱하기 2한 레벨, 요 기준 가격에다가 0.6, 60%만 카운트된 요 레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켓은 2번 조건하고 3번 조건을 감안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요 밴드 안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는 이제 전년도보다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위아래 상한폭이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1년도의 상한 가격 밴드는 여기서부터 이 밴드 안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 58,000원에서 17,000원의 그 상한 밴드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행 기간이 갈수록 이 상한 밴드가 커지고 있어서 그 어떤 가격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더 필요로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5페이지는 아까 2번 조항에 의해서 이제 가격에 대한 조건도 있고 그 거래량 기준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직전 2개년도 값을 가지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한 것 중에 맥스 값을 이제 맥스 값을 가지고 이제 이 막대 그래프에 대한 거래량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고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은 MSR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. 이 파란색 선은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요 초반에는 그 기준이 되는 MSR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래량보다 시장에 대한 어떤 거래 값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 조건을 이제 충족을 시켰는데 가격 조건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마켓의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이 안 된 거죠.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가격 조건은 충족시켰어도 거래량까지 충족 안 되는 그런 조금 상황이 이제 좀 달라지는 국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21년도는 뭐 한 7월달, 6월달부터는 한 20만 톤 정도 이렇게 이제 기준이 돼야지 이제 발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기준보다 시장의 거래량이 더 커야 되는 거래 조건은 이제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저희가 21년도 기준으로 그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 상한 밴드하고 거래량에 대한 그 월간 기준의 그런 값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